본 내용은 SBS 생활경제 프로그램에서 2014년 2월 24일부터 3월 3일까지 방송된 내용을 편집하여 제작하였습니다. 침수가 나흘째 계속되면서 농민들은 올 농사를 송두리째 날리게 됐습니다. 상당수의 농민들이 빚더미에 올라앉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감자 수확을 이걸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이게. 지원 농사 반이나 건질라 한 30%나 수확하려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농민들 이래가 진짜 못 살겠습니다.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축사 등 각종 화재 사고, 농기계 사고 등 우리 농민들은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요. 화물차와 경운기가 부딪혔습니다. 지붕에 맞닿을 만큼 겨울에는 폭설과 냉해, 여름에는 태풍과 홍수 등의 자연재해로 그 피해 규모는 농민들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피해 규모로 따지면 거의 한 1억 정도 넘지 않을까 싶어요. 3, 4천만 원 정도 되려나? 떨어지고 하니까 지금 뭐 걱정이 이루 말할 수 없죠. 한 해 농사를 망칠 경우 농민들은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달하는 빚을 지고 이러한 농민들의 피해를 줄이는 방법은 없을까? 죽을 심정이었었어요. 진짜 그냥 이거 그냥 어떻게 살아야 되나 압이 막 해가지고. 과가 달릴 때 그만큼 이제 피해가 많으니까 돈보다도 이제 배나무가 피해가 제일 크죠. 제일 크다고 봐야죠. 정말 기상이변 때문에 자연재해가 언제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정말 농민들은 대비한다는 것도 참 막막하실 것 같아요.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 SBS 생활과 경제에서는 2월 24일부터 3월 3일까지 자연재해에 대비하는 농업시대가 열린다는 주제로 국가의 농업정책보험에 대해 집중 보도하였는데요. 방송에는 보험 가입에 유익한 점과 이를 악용한 사기 등도 함께 소개를 하였습니다. 그 화재 나는 타는 그 현장을 보고서는 제가 심장마비 안 일어난 게 기적이죠. 이 방송에서는 자연재해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 사례는 물론 보상 사례 등 농민들이 잘못 알고 있는 농작물 재해보험에 대해 다루었는데요. 우리는 방송에 출연한 사람들을 다시 찾아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듣기로 하였습니다. 충남 논산에서 딸기 재배를 하는 홍 기자 씨. 2012년 당시 폭설로 인하여 딸기 비닐하우스 4동이 무너지는 피해를 입었는데요. 그 당시 암담한 상태였지만 홍 기자 씨는 가입한 농작물 재해보험으로 인해 재기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네, 보상 좀 받아가지고 복구하는데 좀 보태서 조금 그나마 좀 나섰어요. 그래도 그 계기로 인해 가지고서 지금은 벼보험도 다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좀 마음이 안정이 되고 좀 든든하고 그래요. 또 다른 농가, 배과선을 하고 있는 천선우 씨. 그는 2년 전 한반도에 불어닥친 태풍 볼라벤으로 과선에 큰 타격을 입었다고 하는데요. 제가 농사진 이래로 그렇게 큰 태풍은 제가 처음 본 것 같아요. 태풍이 너무 심해서 심적으로는 뭐 말도 못하고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었죠. 대비책을 해야 되나? 그렇죠. 그나마 이제 보험 안 들면 거의 농가에서는 어디서 뭐 할 저기가 없으니까 예전보다는 재해보험을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농업재해보험에는 농기계 운행 중 사고를 종합적으로 보장하여 농업인의 경제적 손실을 경감해주는 농기계 종합보험도 있는데요. 충남 금산에서 벼농사를 하는 최경기 씨는 과거 농기계 사고가 크게 났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큰 사고 나셨을 때 그러면 뭐 어떻게 그러면 대책을 세우셨어요? 다행히도 농협에서 농기계 종합보험이 있어서 보험의 도움을 받아서 수리를 했죠. 아, 그래요? 이렇게 꼭 필요한 거라고 선생님도 생각을 하시겠네요. 그러면 농작업 자체가 위험하고 그러니까 또 기계 사고 위험도 있고 사람이 다칠 수도 있고 하니까. 축사에서 일어나는 화재는 2011년 50건에서 지난해 120건으로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는 축사 환경이 늘 화재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축사에서 일어나는 피해는 가축 재해보험에 가입함으로써 대비할 수 있습니다. 다시 개량을 한 겁니다. 전북 익산에서 소농장을 하는 장정수 씨는
몇 년 전에 축사에서 큰 불이 났었는데 그때 생각만 하면 지금도 끔찍하다고 합니다. 녹아서 흘러내린 것이 흔적입니다. 큰 불이 나가지고. 그때 심정은 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그 화재에 타는 그 현장을 보고서는 제가 심장마비 안 일어난 게 기적이죠. 3년 전 화재로 인하여 정신적, 물질적 어려움에서 이겨나갈 수 있었던 것은 가축 재해보험에 도움이 있었기에 지금은 이렇게 안정된 영농 활동을 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재원의 70~80%를 지원하는데 이를 악용해서 보험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나 사고로부터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농업정책보험. 그런데 고의로 사고를 내거나 피해를 부풀려 보험금을 타내려는 사건들을 방송에서 집중 취재하였습니다. 소를 강제로 병들게 하거나 쓰러지게 한 수법으로 보험 사기 행각을 벌였다고 하는데요. 여기에요. 저 목강이라고 어디 있어요? 모르세요? 방송에서는 일부 농가의 도덕적 해이로 인해서 선량한 농가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내용으로 집중 보도가 되었습니다. 장이 없다고요? 이 근처라고 그러던데? 높은 인건비와 사료값 등 어려워지는 농가의 사정으로 인해 농촌보험 사기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지원금을 공공재가 아니라 내 쌈짓돈으로 여기는 비뚤어진 의식 때문인데요. 말 그대로 사기 나쁜 거잖아요. 그럼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겠거니와 우리들 같이 진짜 선량한 사람들은 이게 무슨 꼴이냐고요. 피해도 많겠고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말아야 되거든요. 두 번 다시. 뿐만 아니라 아주 사소한 피해도 손해평가를 요청하여 보험금을 받기 위한 행위로 인하여 막대한 국가 세금이 낭비됨은 물론 선량한 가입자들의 보험료를 올리고 이웃이 낸 보험료를 뺏어가게 된다는 내용도 방송하였는데요. 지난 2012년 손해조사 신청 건수가 한 해 31만 6,600건이 발생했고요. 이로 인한 비용만 139억 원대가 들었습니다. 특히 방송에서는 보험금 산정 시 금액을 제한한 것이 아니라 피해율에 의해서 제하기 때문에 자기 부담 비율에 대한 중요성을 언급하였습니다. 사과 한 알만 떨어져도 손해조사를 신청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손해조사 비용만 연간 400억대에 육박하는 비용이 들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부담 비율이 없다고 가정하면 농사를 짓는 동안 늘 발생할 수 있는 아주 적은 수준의 피해에 대해서도 전부 보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보험금보다 손해조사 비용이 더 많이 드는 일도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계약자가 내야 하는 보험료가 올라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며 우연한 사고에 대해 보상한다는 보험의 본질에서도 벗어나게 되어 보험 기능의 상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게 병 나서 죽으면 어떻게 돼? 병은 면책이에요. 병은 안 돼? 네, 토마토 병은 면책입니다. 여기 썩은 병이라든가 곰팡이 병은 다 면책입니다. 안 됩니다. 자연재해가 아니기 때문에. 농업정책보험제도는 재원의 50% 농민들은 아직 농작물 재해보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서 생긴 오해에 대해서도 방송을 하였는데요. 입은 농가를 돕기 위한 건데요. 지금 농가들이 많이 몰라요 지금 이게. 자세한 적으로 알이하는 데야 몰라서. 사실 70% 80% 준다고 그래봐야. 자연재해로부터 농가를 보호해주는 농업정책보험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하지만 농민들의 인식이 부족하거나 오해가 많아서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한 농가를 찾아가서 농작물 재해보험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간단한 테스트를 해보는 내용이었는데요. 농업정책보험제도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농민들의 인식 부족이나 오해가 많습니다. 과연 얼마나 알고 있는지 현장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보험사고 신고는 언제 하든지 상관이 없다. 재해 피해가 없어도 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다. 이날 모인 농민들은 자연재해와는 무관하게 농작물 재해보험은 언제든지 받을 수 있다는 등 여러 가지 잘못된 상식을 바로 잡아주는 내용으로 방송을 하였습니다. 내가 당연히 보험금을 냈으니까 그 권리적 보험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자동차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자동차 보험을 드는 것처럼
농작물도 자연재해 등에 대비하기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자기 부담 비율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계약에 한해 보험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매년 태풍과 집중호우, 화재, 농기계 사고 등의 무방비로 당하던 농가. 겨울이면 폭설과 냉해로 불안하던 농가. 하지만 이제 각종 자연재해로부터 미리 대비하는 농가들이 매년 늘어나면서 그 필요성과 중요성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박 피해 봤을 때는 좀 많이 받았어요. 얼마나? 그때 한 3천만 원 조금 넘을 것 같은데. 예. 없었으면 뭐 고스란히 피해를 보는 거죠. 은행에서 대출 받는 수밖에 없죠. 다시 뭐 시작해야 되니까. 도움 많이 됐죠. 뭐 부품값도 상당히 비싸고 근데 거의 100% 거의 받았다고 봐야 되죠. 그때 60만 원 돈, 60한 3, 4만 원 돈 넣었는데 제가 타기를 997만 원 돈 탔습니다. 엄청난 이익은 아니잖아요. 그래도 그 조그마나마 그래도 힘이 될 수 있다는 게 그게 좀 좋은 거잖아요. 사실 이런 농업정책보험제도는 미국, 일본, 캐나다 선진국 농가에서는 당연히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한다는 인식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많은 농가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5월 현장 수요에 부응하는 제도 개선을 하고 재정 투입을 대폭 늘려서 재해보험이 실제 농가의 경영 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대상 품목과 보장 범위를 확대하고 공정하고 신속한 손해평가 체계를 확립해서 정책보험으로서의 공공성을 한층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자연재해. 언제까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만은 없는 일인데요. 자연재해로 인하여 농가 경제에 위기를 겪게 될 때 그 아픔은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자식처럼 정성 들여 키운 농작물을 자연재해로부터 지키기 위해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서 만일의 위험에 미리 대비하는 적극적인 태도가 우리 농가의 경쟁력을 높이는 지름길이 아닐까요? 농업정책 재해보험은 농가 여러분 곁에서 든든한 수호천사가 될 것입니다.